목소리 들리시면 1번. 오케이. 그럼 잠깐만요. 네. 일단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네. 오케이. 일단 이제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일단 뭐 하락의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중국 상해 봉쇄에 대한 이게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 그다음 미국채 금리 상승, 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일단 먼저 이제 중국 상해 봉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IT 종목에, 제가 이거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IT 기업들의 실적을 좀 깎아 먹을 수 있는 좀 요인이다. 특히 저기 상해에 생산 기지를 좀 두고 있는 기업들, 뭐 대체적으로 그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실적을 좀 깎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또 실적을 또 깎아 먹을 수 있고, 요 부분이 IT 전체 섹터의 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자극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중국의 이런 상해 봉쇄가 오래되면서 시장에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거죠. 요 이제 공급망에 대한 공급망 부진에 대한 우려감, 요 부분이죠. 지금 또 원래 한동안 좀 괜찮아지다가 또 이제 또 상해, 그러니까 중국이 또 셧다운에 또 오래 들어가면서 또 여기서 또 이제 부품이라든지 완제품들 또 생산 안 되면서 또 공급망에 대한 또 이제 차질이 또 빚어지는 게 아니냐, 또 그로 인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이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거는 또 이미 또 있었던 재료인데, 오늘 조금 더 추가된 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게 약간 분쟁으로 조금 이어지려고 해요. 물론 뭐 이거는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약간 그러니까 신경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이 정부가 미국 기업들 보고 이제 뭐 좀 나오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가요? 이거 좀 이제 일단은 좀 철수시키고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신기를 좀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게 또 미중 또 분쟁으로 또 확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원래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 상황 같았으면 뭐 이건 별로 신경도 안 쓰였을 겁니다. 예. 별로 신경도 안 쓰였을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시장의 심리 자체가, 잠시만요. 어디서 아무 생각, 화이트 노이즈인 줄 알고, 이거 그냥 문득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몰랐네요. 예. 약간 화이트 노이즈 같은 느낌이어서 몰랐네.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시장이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거다라고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렇게 또 이제 이 중국이 상해가 좀 장기 봉쇄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유가가 좀 하락했다라는 거, 이거는 또 한편으로 좀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이제 이렇게 돼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 뭐 요것도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호재성 뉴스와 악재성 뉴스가 좀 이제 섞여 있었는데, 이 중국 이슈는 다만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조정장이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더 민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는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유가는 빠진다 이제. 지금 계속 뭐 물론 여기 보시면 빠졌는데 이거는 중국의 영향도 있어요. 영향이 크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근데 이거 이제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쉐일 오일이다. 이거 지금 4월 이후부터 쏟아진다. 뭐 쏟아지기보다는 4월 이후부터 좀 더 많이 나온다. 이거는 제가 앞전 앞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뭐 이렇게 그냥 그래도 좀 한번 혹시라도 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대충 그냥 이게 미국 그림입니다. 뭐 붕어빵 같긴 한데 어쨌든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래 보면 쉐일 오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좀 분포돼 있죠. 쉐일 오일이 특히 이쪽에 많고 요 라인에 꽤 많고 그다음에 요 지역에 꽤 많고 그다음에 요 지역이 이렇게 꽤 많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근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계절에 관계가 없죠. 계절적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냥 팝니다. 그냥 파서 나오고 다만 이 북부 지금 좀 윗방향이죠. 윗지역에 요런 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워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쉐일 오일은 어쨌든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일단 원유보다도 훨씬 더 깊이 땅을 파야 돼요. 거기에 파고 나서 옆으로 수평으로 또 눕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물을 분사를 해가지고 이 쉐일층을 깨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이면 물이 얼죠.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저 윗지역에 있는 쉐일 오일 이 광구들이 조금 이제 쉐일 생산이 좀 이제 중단됩니다. 많이 생산이 줄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또 풀리면 이쪽에 생산이 늡니다. 생산이 늘고 예전 같으면 한참 이제 팬데믹일 때는 이제 저거를 생산할 사람도 없었고 생산을 해도 운반할 트럭커들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공급이 좀 풀리고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이 조금 풀리면서 그래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친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쉐일 오일의 생산을 거의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뭐 일단 공공용지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시추권 허가를 안 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무언의 압박을 줬죠. 근데 지금은 뭐해요? 야 빨리 생산하라 그러잖아. 생산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공공지역에 너희 시추 허가 받았는데 너 시추 안 하면 벌금 물릴 거야라고 하면서 더 오히려 지금 이제 시추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쉐일 오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80, 초반에는 막 80불 정도 돼야지 수익권이었는데 이게 기술 개발이 많이 되면서 지금은 BP가 한 45불 정도까지 낮아졌어요. 지금은 더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구나. 왜냐면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좀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한 50불이라고 따지면 여전히 지금 파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 또 바이든이 언제 또 정책을 바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쉐일 오일의 업체들은 좀 캘려면 최대한 빨리 캘려고 할 겁니다. 캘려고. 제가 그 표를 이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이 표를 보면 쉐일 오일 이 광구수가 지금 이렇게 갖다 팬데믹 때 이렇게 충 줄었다가 생산량이 일단 최근에 다시 이만큼 다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쭉 꺾였다가 팬데믹은 팡 꺾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쪽에 좀 취임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딱 조금만 더 생산을 하면 이제 쉐일 오일이 한참 많이 생산됐을 때 수준까지는 나가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요게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하방 쪽이 맞다라고 보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지금 또 시장에서 또 막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미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뭐 언제는 안 상승했나 싶긴 한데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좀 항상 이제 시장은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라운드 피규어 같은 요런 느낌의 숫자가 딱 찍히면 시장이 좀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년물은 2.77%까지 올라갔고 근데 뭐 사실 한 2.6 뭐 요 2.6% 후반 2.7 뭐 요 초반 요 왔다 갔다 했었잖아. 사실 큰 의미는 없었는데 이거죠. 이제 30년 물이 3%를 이제 찍은 거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약세론자들이 특히 약세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3%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가만히 있으면 안전자산이 이거 3% 주는데 이렇게 되면 주식 안 한다. 사람들 안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뭐 저는 3% 주고 그 3% 주는데 만족할까? 물론 만족하는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은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왜? 저 3% 먹으려고 하다가, 왜냐면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최정점이야. 3% 다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 그러면 투자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 내가 2표를 먹으려고, 고정 확정금리죠. 그러니까 내가 2표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채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손실돼 버리면 사실상은 손실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채권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채권 쪽보다, 왜냐면 요즘 채권 시장에서 자금 좀 빠지거든요. 왜냐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와요. 물론 그 빠져나온 자금들이 전부 다 주식으로 들어오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채권에 투자는 투자금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으로 확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액티브 펀드 쪽에서는 또 그 자금들은 또 일부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라는 것도 3%가 안정적이고 주식 시장에 좀 이제 우려감을 그러니까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업의 성장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면 그래요. 근데 기업의 성장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처럼 테크 기업들, 물론 최근에 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어쨌든 핵심이 되는 성장주들의 성장성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3%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튼 중요한 건 그래도 시장은 여기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렇게 반응을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이제 좀 있으면 CPI가 발표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이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이 한 거고, 결국에는 야, 이거 CPI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야, 그러면 금리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채권 금리 떨어질 것 같은데, 에이씨, 더 팔아야지. 그리고 채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더 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해외선물 통해서 지금 금리 상승 쪽에 우리가 배팅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한 몇 불 정도 되세요? 평균적으로 수익이? 일단 두 계약 기준으로도 8,000불은 넘었을 것 같은데, 맞죠? 제 생각에는 원화로 따지면 지금 수익은 1,000만 원은 넘었어요. 두 계약 기준으로, 맞죠? 세 계약 기준이면 한 1,000만 불 정도 될 것 같고, 그러지 않나? 맞죠? 얼추 그 정도 되죠. 수익률 따지면 뭐 거의 한 600% 정도 안 되나? 맞죠? 수익률로 따지면, 맞죠? 투자금은 그렇지만 그 정도 되죠. 어쨌든 금리는 저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다만 이 대부분이 지금 금리는 상반기에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우려감,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미리 선반영을 상당 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연준이 지금 남아있는 회의에 6번 회의에 모두 지금 50bp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거의 반영되는 가격대예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금리 상승세도 좀 누그러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상반기에 좀 시장을 누르는 악재일 뿐이지 하반기부터는 또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 저 금리 수치적인 절대적인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주식의 메리트를 완벽하게 꺾인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또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어떻게 돼? 역전이 또 괜찮아졌어요. 좀 다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무조건 좀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 실적 시즌 이제 돌입한다는 거죠. 시장이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요. 그게 지금 선반영된 거예요. 이건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안 좋아요. 근데 그만큼 우려감이 선반영된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또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그 다음 특히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거 미리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미리 안 좋을 것 같은 게 미리 빠지는 거야.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마존도 그렇고 요런 애들은 미리 빠진다. 근데 미리 빠진 만큼 오히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건 있어.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 지수가 좀 안 좋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는 급락을 했지만 마이크론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무너졌다 이거는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채굴이 아무래도 코인 채굴이 좀 줄어들면서 GPU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좀 대규모 좀 신규 게임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PC 수요도 좀 떨어질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AMD도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AMD 정리한 이유.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마블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그걸 들고 왔는 이유는 당연히 뭐냐? 어쨌든 그쪽 관련 기업들은 그러니까 PC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 그 다음에 그들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있었지만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동차 특히 이제 자동차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동차 생산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선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선별적인 대응인데 그래도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봐도 반도체도 상승이 맞습니다. 제가 계속 하반기에 맞죠? 예, 유로 달러 6계약 기준으로 18,000불 한 2,400만 원 정도 수익이시네요. 맞죠? 예. 6배. 맞죠? 수익률 600% 정도 난 것 같아요. 맞죠? 예. 어쨌든 조금 더 끌고 갈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표를 보시더라도 물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약세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1분기 때 올라오고 그다음 더 떨어질 거다. 2분기도 더 떨어질 거고 3분기, 4분기도 반등 못 할 거다라는 거예요. S&P 500 이제 기업 실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순이익이. 근데 이제 시장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시장의 이제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결국에는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거. 요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근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니까 작년은 빼야 돼요. 작년은 기저효과가 워낙 셌으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효과가 빠진 거니까 요렇게 완만하게 그로스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계속 하반기는 저도 이제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반기는 반등을 한다라는 쪽이고 특히 워낙 1분기 컨센이 지금 안 좋고 시장 예상치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가격 조정으로 왔기 때문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저는 삼을 거고요. 물론 이제 뭐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관망입니다. 관망이고 버티면 된다고 봐요. 어쨌든 저는 우리는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하반기를 노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 현금이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조정할 때 또 계속 좀 매수를 계속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 매수를 좀 늘려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시장의 대응 전략은 이렇게 일단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